이번 시간에는 표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텍스트에 대한 편집 지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배웠어요. 자,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편집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개념이라든가 키노트의 개념, 이렇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자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표의 개념은 무엇이냐?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나눠가지고 조금 더 항목별로 보기 편하게끔 사용하는 기능이 표의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를 삽입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테마와 어울리도록 사전에 디자인된 여러 스타일 중에 선택을 해서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에 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보여지게 돼요. 여기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의 내용을 입력한다거나 표를 이동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화면을 살짝쿵 이동해서 우리 키노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인 형태, 임의의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사이즈가 지금 조금 잘라져 가지고 다시 모니터 크기에 맞게 변경했고요. 자, 기존에 있던 우리 레이아웃 선택해 가지고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빈 페이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찌되었든 내가 표를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상단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표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테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템플릿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표의 형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표 삽입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표에 대해서 끄는, 이동하는 작업도 함께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표를 삽입하는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에 대한 편집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요소든지 어떤 대상체든지 간에 어떠한 편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 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표가 올바르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표 바깥쪽을 클릭해서 표의 선택을 잠시 빠져나가 주시고 다시 표를 선택하면 올바르게 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지금 표가 선택된 게 아니라 D1이라고 하는 셀이 선택된 거예요. 그죠? 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어떤 표 자체에 대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표만 선택이 돼야 돼요. 셀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에 표 안 요소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 요소만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요소가 선택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표 선택을 할 때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행이라든가 열을 선택하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행, 하나의 열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행 또는 열에 해당하는 숫자 또는 문자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우리 키노트로 다시 한번 이동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1행을 선택을 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혹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표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전체적인 요소를 우리가 표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A,
B, C, D. 네, 이 부분을 우리가 A열, 이 부분을 B열, 이 부분을 C열, 이 부분을 D열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 형태가 되는데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래서 얘가 1행이 되는 거고요. 얘가 2행이 되는 거고요. 얘가 3행, 4행, 5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라고 하는 거는 행과 열에 대한 조합으로 되어져 있고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셋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적인 개념을 먼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 줄을 선택하는 개념인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숫자 1을 선택하니까 1행 전체가 선택되어졌고 3행 전체가 선택되어졌고 특정한 행이 선택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열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제 열번호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열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끌어서 여러 개의 행을 여러 개 열이죠. 여러 개 열을 동시에 선택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개의 행을 동시에 선택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행열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나는 A열과 C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A열을 먼저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우리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C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열을 선택할 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1행, 3행, 5행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클릭하고 두 번째 선택할 행부터 해서 컨트롤 클릭 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행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셀을 선택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 안에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을 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셀을 선택할 때 해당하는 셀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가 선택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되고 표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셀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셀만 선택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해당하는 셀에 데이터의 삽입점을 두고 입력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접한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셀을 클릭하고 흰색 점을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고 만약에 인접하지 않은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커맨드 클릭을 해가지고 인접하지 않은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보죠. 우리 키노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특정한 셀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표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셀을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셀이 선택이 되고 자, 해당하는 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면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B2 셀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C의 3셀까지 선택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모서리 끝에 이렇게 흰색 조절점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흰색 조절점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B2 셀부터 C3이죠. C3셀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선택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막 떨어져 있다, 인접해 있다,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키노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넘버스나 페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한글이나 엑셀 이러한 프로그램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교환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행과 열을 추가할 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에 대한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드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카테고리, 예산, 그리고 여기 결제라고, 실제인가요?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고, 여기 왼쪽에는 카테고리 뭐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사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얘네들이 이제 본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B1셀부터 C10셀까지 얘가 이제 본문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 있는 게 뭔가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행을 머리글 행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참고해 두시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이 본문을 나타내기 위한 제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머리글 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는 본문은 아니죠. 바로 꼬릿말 행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우리 키노트에서 표를 편집할 때, 수정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과 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행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 표시를 눌러가지고 행이나 열에 대한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키노트에서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열 옆에는 이렇게 세로 방향의 그 버튼이 있고요. 행에는 이렇게 가로 방향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개수가 뜨는데, 여기 뜨는 개수가 행에 대한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몇 개다? 5개다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 줄이면 어떻게 돼요? 4개. 하나 더 줄이면 어떻게 해요? 3개. 반대로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표의 크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표의 크기에서 내가 행을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거고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얘는 이제 열에 대한 설정인 거죠. 그래서 열의 개수를 줄인다거나 키운다거나 이렇게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편집하는 게 제일 간단한 설정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제일 상단에 표시되는 제목, 그리고 왼쪽에 표시되는 제목, 이러한 것들을 머리글 행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당하는 데이터가 머리글 행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열이 되는 데이터가 머리글 열이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입력할 때 자동으로 행열 설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표를 클릭을 하고 표 탭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글 행, 머리글 열에 대한 설정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화면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을 해가지고, 자, 지금 보게 되면 포맷의 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글 열에 해당하는, 머리글 열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글 행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만든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행 머리글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머리글 행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머리글 열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머리글 행에 대해서 개수를 0으로 하겠다. 선택을 하면 이제 머리글 행이 없어지는 거고요. 2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2개가 이제 머리글 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꼬릿말에 대한 행이 따로 없어요. 꼬릿말 행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꼬릿말 행에 대한 개수를 선택을 해서 추가하고 다시 없애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열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 대한 개수를, 머리글 열을 뭐 하나를 하겠다, 2개를 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서 이렇게 머릿말 행, 머릿말 열, 꼬릿말 행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행이나 열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변경하고자 하는 행과 열 사이에서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표시되거든요. 클릭을 해가지고 행열에 대한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또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동시에 행열의 크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노트로 가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해당하는 데이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부분, C열과 D열 사이에 대한 어떤 크기를 조절하겠다. 그럼 해당하는 부분 사이의 경계선을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C열이 좁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D열이 넓어지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C열이 넓어지고 D열이 좁아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행에 대한 그 크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들 이건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를 편집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이 개념 자체는 뭔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라고 하는 열이 있고 B라고 하는 열이 있으면 A와 B에 대한 사이의 어떤 값을 조정해서 A가 넓어지는 대신에 B가 좁아진다거나 B가 넓어지는 대신에 A가 좁아진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정확한 수치값을 이용해서 행열 크기를 명시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표 탭에 들어가게 되면 행 및 열 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행 높이, 열 너비를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키노트로 이동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데이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할 부분은 포맷의 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행 및 열 크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B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B열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너비를 바꾸시면 되겠죠. 현재는 B열에 대한 열 너비가 226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100이라고 입력하고 리턴 버튼 눌러주게 되면 B열에 대해서 크기가 변경이 되어졌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했을 때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내가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을 한 거다 보니까 표 자체에 대한 크기도 함께 리사이징, 함께 조절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행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현재 이 행에 대한 높이가 162인 거죠. 이거를 이제 수치값을 바꾸게 되면 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변경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에는 내용에 맞게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동일하게 크기를 변경하는 부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내용이 넓어질 수도 있고 내용의 양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에 맞게 높이나 내용에 맞게 너비를 조절하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는 여러분들이 행이나 열의 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상단 메뉴 포맷 표 들어가면 같은 넓이로 행 조정, 같은 넓이로 열 조정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동일한 사이즈로 행열 크기를 통일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우리 키노트로 이동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해볼 부분은요, 해당하는 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C열에다가 뭐 키노트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C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용에 맞게 너비 조정,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들고 내용에 맞게 너비 조절하면 내용에 맞게 너비가 조절되는데, 제가 좀 내용을 줄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 경계선을 좀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행에 대한 높이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행에 대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포맷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표에 들어가 보시면요. 같은 높이로 행 조정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행이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 행이나 열에 대한 크기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될 수가 있는데 포맷에서 표, 그래서 같은 너비, 같은 높이로 행이나 열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을 병합하고 해제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셀이 이렇게 있어요.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3개의 셀이 있는데 이 3개의 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셀로 합치는 거, 이거를 병합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병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합치는 거니까 하나는 사실 합칠 수가 없으니까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셀 병합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B 이 셀과 C 이 셀 얘를 하나로 합치겠다. 그러면 이게 선택을 일단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셀 병합이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셀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합쳐진 것에 대해서 반대로 셀 병합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클릭해서 셀 병합 해제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병합된 셀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병합 해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셀 병합 해제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표에 대해서 간단한 편집 방법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